33번째 바둑왕전의 문을 열겠습니다. 제33기 KBS 바둑왕전 1회전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33번째 KBS 바둑왕전 본선 대진을 보니까요. 정상급 기사부터 신예 그리고 여류 기사까지 아주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선전에서는 기존의 강자들이 많이 탈락을 했고요. 신예 기사들과 무명 기사 그리고 여류 기사 1명까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바둑왕전은 더욱더 흥미로운 대진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33번째 KBS 바둑왕전 첫 번째 대국은 최기훈 4단과 김명훈 초단의 대국입니다. 김명훈 초단은 이 시청자분들에게는 아직 좀 어색한 이름인데요. 네, 갓 입단한 신예 기사인데요. 하지만 연구생 시절부터 연구생 랭킹 1위를 쭉 유지할 정도로 굉장히 기력이 탄탄한 선수이고 입단하자마자 본선을 2개나 올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할지 더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최기훈 4단 역시도 농심배 대표로 발탁이 된 적이 있을 만큼 강자로 볼 수 있겠죠. 네, 탄탄한 기력을 소유하고 있고요. 뚜렷한 성적을 낸 적은 없다가 세계대회 한국 대표로 참가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렸고요. 최근에 점점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기사입니다. 네, 33기 KBS 바둑왕전 최기훈 4단 대 김명훈 초단의 대국으로 시작하겠습니다. KBS 바둑왕전 1회전 대국입니다. 김명훈 초단 2014년 초에 입단을 했는데요. KBS 바둑왕전 본선을 비롯해서 신인왕전 본선에도 올랐습니다. 입단한 지 20여일밖에 되지 않아서 본선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최기훈 4단 88년생입니다. 2013년에 농심배 한국 대표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기훈 4단의 흑번으로 대국 시작됐습니다. 김명훈 초단은 97년생. 입단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그런 선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연구생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에 더 일찍 입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늦어졌고요. 그런 만큼 더욱더 탄탄한 기량을 갖추고 프로에 입단을 하였기 때문에 입단을 하자마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입단 후 인터뷰에서 기풍을 묻는 질문에 김명훈 초단이 두터운 전투형이고 약점은 끝내기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사실은 보통 신예 기사들은 전투가 약하고 끝내기가 강하거든요. 네. 범상치는 않죠. 또 가장 존경하는 기사로 백홍석 구단을 꼽기도 했는데 뭔가 좀 전투를 잘하고 화려한 기풍에 가까운 그런 기사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명훈 초단이 연구생 시절에 백홍석 구단에게 바둑을 배웠습니다. 네. 스승이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백홍석 구단이 약 1년 전쯤에 사석에서 저에게 김명훈이라는 연구생이 있는데 정상급인 자기도 한판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할지 정말 기대되는 신인입니다. 네, 김명훈 초단이 KBS 바둑왕전을 통해서 바둑 팬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데 앞으로 이 김명훈이라는 이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신예 강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변상일 선수와 동갑내기인데요. 또 같은 도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앞으로 둘 다 좀 발전할 여지가 있는 선수들이죠. 최기훈 4단의 기풍은 극단적인 실리형입니다. 네. 흑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실리형이라면 좀 잘 알려진 기사 중에는 누구의 기풍과 비슷할까요? 사실 정상권 기사 중에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가 별로 없어요. 네.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려면 20초. 중용을 지켜야죠. 하나, 두텀과 실리. 셋. 크게 넷,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데 다섯. 최기훈 4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실리에 치우쳐 있습니다.
일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조치훈 구단의 경우도 이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가요? 조치훈 구단이 선실리 후타게로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죠. 네. 약간 닮은 점은 있습니다. 김명훈 초단 정석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좌하기에 백이 한 칸 뛰는 20초. 것까지가 정석인데 네. 지금 손을 뺐어요. 그렇다면 셋. 최기훈 사단도 넷, 백이 손을 뺀 다섯, 것을 응징해야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4번 남았습니다. 조일기 한 번을 보내는데요. 보통은 백이 저렇게 손을 빼지 않는데 김명훈 초단도 최기훈 사단이 워낙 실리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네. 역으로 좀 20초. 실리 작전을 하나, 들고 나오는 둘, 느낌이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기훈 사단이 시간을 한번 보내면서 선택한 수 날일자인데요. 아, 바로 저렇게 붙여가네요. 저 수는 자주 쓰이는 수법은 아니거든요. 네, 좀 특이한 수법을 들고 나왔는데 네. 노타임으로 두는 것을 봐서는 미리 연구가 되었던 수법으로 보입니다. 20초. 이 뭐 네. 좌악이 정석뿐만 둘, 아니라 정석 셋, 도중에 상대가 넷, 손을 뺄 때가 많은데요. 여섯, 사실 정석 일곱, 수순만 알지 여덟, 어떻게 응징을 아홉.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붙여서 끊는 수는 저도 처음 보거든요. 네. 과연 이 수법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는 김명훈 초단을 상대로 최기훈 사단이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응징을 할 수 있을지 20초. 지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여 끊는 수단을 다섯, 준비해 두고 여섯, 일부러 손을 뺐을 수도 일곱, 있겠네요. 여덟, 네, 그렇죠. 아홉. 뭔가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느낌인데 아무튼 김명훈 초단이 초반부터 아주 적극적인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기훈 사단은 간명하게 처리를 하면서 이제 실리로 조금씩 앞서 나가는 바둑이고 타계에도 굉장히 능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저렇게 난전으로 20초. 유도하는 것은 네. 김명훈 초단이 조금 허를 셋, 찌른 작전이라고 볼 넷. 수가 있어요. 다섯, 여섯, 최기훈 사단은 아직 몸이 덜 풀렸을 수도 있는데요. 네, 막상 만만치 않습니다. 최기훈 사단이 저쪽에서 단수를 하나, 치는 것도 조금은 특이한데요. 네. 셋, 넷, 단수를 친 수로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글쎄요, 이쪽의 변화가 끝이 나면 한번 자세하게 이 네. 부분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타협이 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얻은 것도 있고 또 잃은 것도 있는데요. 네. 흑이 아직 귀를 완벽하게 제압한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제압만 할 수 있다면 이건 흑의 만족인 그림 아닌가요? 지금 귀가 잡혀져 있다면 흑이 만족이지만 아직 뒷맛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저곳의 변화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최기훈 사단도 이 형태에 대해 연구가 되어 있는 김명훈 초단의 그 수법을 잘 받아 넘긴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뺐습니다. 좌하기 형태의 새로운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받아두질 않고 손을 뺐는데요. 네. 이런 장면 참 당황스럽거든요. 보통은 백이 이렇게 네. 지키는 것이 정석이죠. 이런 경우에 흙도 부분적으로는 벌리는 수가 정석이지만 이렇게 소목으로 있을 때에는 걸치는 변화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네. 흙이 적극적으로 두게 되는 포석인데 그 자리를 백이 역으로 간 셈이네요. 네, 일단 굉장히 실리적인 수를 들고 나왔고 네. 그렇다면 뭔가 흙도 응징을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붙여서 압박을 하면 어떨까요? 흙이 이 장면에서 둘 수 있는 수가 날일자와 붙이는 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백이 뒤로만 젖혀준다면 네. 흙이 찝어서 백이 호구를 쳐야 하는데요. 늘고 밀 때 늘어서 이것은 흙이 만족입니다. 이렇게 되는 형태는 흙이 이어져 있을 때 그때 붙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이렇게 붙이면 백이 반발이 없죠. 하지만 지금 실전에서는 호구였기 때문에 붙인다면 백이 이곳을 빈 삼각으로 두어서 네. 단수를 치고 이곳을 젖혀 있게 됩니다. 네, 그때 이 정도로 한 칸을 띄어서 네. 지키는 것이 정석인데 일단 흠이 남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이쪽을 끊어서 나가면 이 한 점도 제압을 당하고 약간 흙의 모양이 빈삼각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곳이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호구일 때는 날일자가 많이 쓰이고요. 시청자분들도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흙이 이어져 있다면 붙이고 네. 호구 쳐져 있다면 날일자로 두는 것이 정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붙여 끊는 수순이 나왔는데요. 네, 저도 처음 보는 수법이에요. 네. 이 수가 조금 의외인 이유는 일단 일반적인 형태로 설명을 드리면 그냥 손을 빼고 흙은 하나 교환하는 것까지는 권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곳을 두는 이곳이나 뭐 이런 식으로 두는 이런 포석이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붙여 끄는 수는 굉장히 의외입니다. 일단 수 나누기를 해보아도 네. 백이 이곳을 한 칸 띄었습니다. 그런데 흙이 여기를 갖다 붙였어요. 이때 백이 손을 뺐죠. 뭔가 흙은 연타를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팩감을 쓰지 않고도 연타를 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면 이 수가 좀 이상한데요. 이론상으로는 약간 네. 이상해 보이는데 막상 속기기 전에서 이렇게 끊으면 만만치 않습니다. 네. 흙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수가 이렇게 느는 수입니다. 이때는 아마 이곳을 네. 늘고 네, 축으로 잡을 때 이 축머리를 쓰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느 쪽으로 받아도 계속 축머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흙은 좀 부담이 되는 형태죠. 네. 이것이 김명훈 초단의 의도로 보이고 실전에서는 나중에 축머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이제 이곳에 단수를 쳤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밀어갔죠.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뒤로 받기에는 이 두 점이 축으로 몰리는 것은 아까와는 다르죠. 이건 좀 악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교환이 없어야 하는데 있으니까요. 이것은 거의 악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백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서로 간의 네. 기세 바꿔치기가 되었고 끊고 이쪽을 네. 있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손을 뺐었는데 바로 받는다면 살릴 수는 있는 건가요? 네, 귀에 수가 납니다. 네. 이쪽을 막았을 때 흙이 단수를 치면 이어서 계속 잡으러 가려면 젖혀 이어야죠. 네. 그때 일선 느는 수가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네, 넘어가는 네. 것과 이쪽이 맞보기죠. 살 수는 있지만 당장 사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곳을 두는 것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저도 처음 보는 형태이지만 일감으로는 쌍방 호각으로 보이네요. 앞으로의 승부가 더욱 중요해지겠습니다. 네. 자, 초반부터 두 선수가 굉장히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전 계속 보시죠. 뭐 이렇게 된 이상 좌하기는 서로 간에 당분간은 방치를 하겠네요. 하나, 둘,
셋, 뭐 방치를 넷, 할 수도 있지만 당장 다섯, 지켜도 이상한 것은 여섯, 아닙니다. 네. 일곱, 좌악이 여덟, 쪽의 실리도 워낙 크기 아홉. 때문에 바로 봤네요. 바로 네. 가는군요. 최기훈 사단은 그쪽이 크다고 판단을 했네요. 집으로만 따져도 한 25집 정도는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백은 왜 손을 뺐을까요? 우상기에 걸치는 것이 25집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제가 백이었다면 그래도 좌악기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네. 좌악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찰 같은 곳인데요. 그렇죠. 우상기는 물론 걸치는 자리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사실 저런 자리는 20초. 몇 집짜리인지 하나, 정확한 수치로 계산은 둘, 안 되는 자리거든요. 셋, 넷,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발 빠르게 두는 것도 뭐 신예 기사의 패기가 느껴지고 나쁠 것은 없죠. 단지 국면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선실리로 가는 것이 좀 더 편하게 국면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기존에 있던 하변 형태와 잘 어울리는 우하 정석을 선택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백은 우변보다는 하변을 중시하기 때문에 치받고 젖혀서 그쪽으로 모양을 키워가고 있고 지금은 저 정석 선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호구 치는 것까지는 정석으로 진행이 되었고 저렇게 진행이 되고 나니까 백도 좌측에 그 빵따님과 호응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모양은 어느 정도까지 집으로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딱 봤을 때는 20집 정도는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발전성이 있어서 20초 앞으로 더욱더 큰 집이 날 수 둘, 있는 여지가 있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여지를 주지 않네요. 획은 하변 형태가 커 보였을까요? 바로 움직이는데요. 선실리 후탁의 최기훈 사단답습니다. 바둑 격언에 남의 집이 커 보이면 진다라는 바둑 격언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격언인데 네. 선실리 후탁의 작전을 자주 구사하는 그런 기사들에게는 그 바둑 격언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남의 집이 커 보이면 들어가야죠. 하지만 아직 넓은 곳이 많은데 이렇게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넓은 곳은 많지만 딱히 급한 곳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최기훈 사단 일단 하변의 백 모양만 억제시킬 수 있다면 집으로 앞서 나갈 수 있다. 저것은 최기훈 사단의 기풍입니다. 네, 김명훈 초단도 패기 있게 쉬어갔습니다. 백이 위에서 덮으니까 흙에 좀 갑갑한 느낌도 드는데요. 당장은 주변에 백돌이 20초. 두텁기 때문에 하나, 둘, 흙이 어떻게 행마를 셋, 해야 할지 좀 넷, 갑갑한 다섯, 느낌이 드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랑곳하지 않는 최기훈 사단입니다. 최대한 버티네요. 마치 갓 입단한 신예 기사에게 자네 공격은 좀 할 줄 아나?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바깥쪽으로 나가는 행마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안쪽에서 자리를 잡겠다는 뜻인가요? 저런 식으로 두면서 흑돌이 안에서 살게 되면 네.
백은 전혀 얻은 것이 없죠. 지금 주변이 두텁기 때문에 강력하게 공격을 해야 합니다. 백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백이 한 번 더 덮어 씌운다면 흙이 바깥쪽으로 나가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약간 빈틈은 있습니다. 네. 백이 좌측에서 눈목자로 씌어온 그쪽의 형태도 건너붙이는 약점이 있고 지금 장면에서 한 칸 띄어서 다시 한번 중앙 쪽을 덮는다고 해도 흙이 20초. 가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둘, 막상 만만치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흙도 이렇게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거겠죠. 네. 평소에 최기훈 4단의 바둑을 보면 딱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이 바둑처럼 정수로 보이진 않지만 좀 버티는 느낌의 수를 두는데 막상 응징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이 최기훈 4단 바둑의 특징입니다. 김명훈 초단도 바로 몰아가기보다는 20초. 약간 늦췄는데요. 둘, 셋, 저런 식으로 늦추는 순간 일단 다섯, 흙의 하변 침입은 여섯, 성공이라고 봐야겠죠. 일곱, 여덟, 아홉, 네, 흙도 숨통이 튀었습니다. 최기훈 4단이 실리를 좋아하는 만큼 상대가 집을 챙기는 게 정말 싫을 텐데요. 이렇게 된다면 백은 뭐 이렇다 할 집이 없어요. 하변이 깨진다면 당장의 확장가에서는 아무래도 흙이 좀 앞서 나갈 20초. 수밖에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참 두텁습니다. 최근에 프로 입단하는 그 신예 기사들을 보면 네. 상당히 노련하게 둔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지금 단수도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백전노장의 20초. 인내의 한 수 같죠. 하나, 둘, 아마 셋, 이 아마추어 넷, 바둑 팬들이 다섯, 프로의 다음 여섯, 수를 맞추는 일곱, 퀴즈를 한다면 여덟. 가장 힘든 수가 이런 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수거든요. 자신의 진영에 상대 적군이 침입을 했는데 거기서 인내를 한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만 자신의 약점이 있고서는 상대의 돌을 공격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자신의 약점부터 보강을 하고 20초. 천천히 하나, 상대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돌들은 이제 공격과는 거리가 멀어진 건가요? 중앙으로 한 칸 뛰어 나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흙이 성공을 했고 앞으로 공격을 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당장 크게 공격당하는 그런 곳만은 아니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최기훈 사단이 백의 작은 빈틈을 잘 찔러 들어갔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자, 중앙을 한 번 더 씌워서 물어보는데요. 하변 수순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건가요? 보통은 네. 주변에 백돌이 강하기 때문에 한 발이라도 먼저 중앙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가 일감인데 네. 백에게 급소를 당한다면 중앙으로는 진출을 하더라도 뭐 실리로 일단 크게 얻은 것이 없고 네. 흙만 피곤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실속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네. 최대한 버텼는데 막상 여기서 이 흙 두 점을 응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나 이렇게 덮어 씌워서 안 될까요? 먼저 이렇게 씌우는 수를 보면 네. 이곳에 단점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백이 계속 덮어 씌운다고 하더라도 흙이 이런 식으로 가르고 나갔을 때 오히려 백돌이 조금 엷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 칸은 그다지 좋은 자세는 아닌 것이 항상 흙이 붙이는 수를 엿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끊어가려면 젖혀서 가야 하는데요. 끊어서 네. 백이 단수를 치면 이렇게 돌파를 하는 수가 항상 있죠. 그래서 이쪽을 건드리다가 최대한 득을 보고 이런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수는 그다지 좋은 행만은 아니고요. 무리수가 되겠네요. 흙이 항상 붙이면
젖힐 때 끊어서 이 네. 부분이 선수라고 본다면 그다지 흑도를 위협할 만한 수는 없습니다. 네. 자, 한번 늦추면서 참아뒀습니다. 이제는 흑도 나가지 네.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장면에서 인내의 한 수가 나왔죠. 네. 제 눈에는 좀 제자리 걸음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씌어서 공격하는 것이 뭐 호방한 느낌은 주죠. 네. 흑이 나와만 준다면 그때 단수를 치더라도 이 교환은 백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이 수를 두지 못한 이유는 역시나 이 붙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젖혀보겠습니다. 네. 끊어가고 붙이면 나가서 이쪽을 밀어서 둬야 하는데 네. 이 한 점은 요석이니까요. 일단 이 자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 단수를 치고 다 받아줘야 되고요. 이제 급소를 가면 지금 이 형태는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백이 곤마가 됐네요. 백이 굉장히 얇죠. 네. 뭐 흑은 이런 자리를 갈 수도 있고 그냥 중앙만 이어두더라도 아직 이 부분에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좋은 싸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약점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백은 일단 단단하게 지켜뒀고요. 네, 하지만 네. 최기훈 사다도 이렇게 한 칸을 뛰게 되어서는 네. 어쨌든 백진혁에 침입을 해서 중앙으로 기분 좋게 뛰어나왔기 때문에 흑의 성공입니다. 네, 이곳을 두고 네. 뭐 내보내주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씌웠어요. 이제 이 수는 부분적으로는 백도 약점을 보강해야죠. 흑에게 뭐 이런 급소 자리를 당하면 상당히 신경 쓰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약점이 있어서 엷은 형태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두자니 흑도 한 칸을 띄어서 이것은 좀 밋밋합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씌워서 나오면 네.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두려는 생각이죠. 네, 몇 수순이 수 더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씌우니까 네. 이곳을 둔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러자 건너 붙인 것 같죠? 끄는 건가요? 네. 흑도 이렇게 두기에는 너무 느슨한 느낌이 있으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두려고 네. 반발을 했고 백도 반발을 하면서 바로 끊었고요. 네. 이쪽을 단수 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늘면 이 자리를 당해서 흑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흑도 좋은 형태를 만들기 위해 네. 먼저 교환을 하고 이렇게 둔 것 같고 네. 호구를 쳤죠. 의외의 곳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네. 네, 이 싸움은 그래도 백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일단 최기훈 사단이 이 백 두 점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없다면 흑이 좀 피곤한 싸움을 자초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네. 최기훈 사단이 하변에서는 굉장히 처리가 잘 되었는데 중앙에서 약간 실수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전투가 중요해졌습니다. 네. 자, 국면이 갑자기 급박해졌습니다. 중앙 전투 장면 살펴보시죠. 백은 다행히 가장 신경이 쓰였던 셋, 하변 약점을 넷. 지켜뒀고요. 그만큼 좀 편안하게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김명훈 초단이 한번 두텁게 응수를 하면서 자신의 형태는 정돈을 하고 이제 상대의 약한 도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흑이 좀 참아 두었어야죠. 그런데 같이 맞받아치다가 지금 불리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백의 호조입니다. 네, 지금 국면을 자세히 보시면 괜히 흑이 전투를 걸어가서 네. 흑 5점만 허공에 떠 있고 백은 20초. 도처에 엷은 돌이 하나. 없어요. 둘, 셋, 정말 백은 넷, 크게 신경 다섯, 쓰이는 말이 거의 여섯. 없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두 번 남았습니다. 백의 중앙 모양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흑이 끊어가려고 한다면 백은 쌍립으로 들여다보는 자리가 항상 선수입니다. 그런 만큼 중앙 쪽은 굉장히 두터운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기훈 20초. 사단 고민이 깊어집니다. 둘, 버리자니 5점은 좀 커 보이고 네. 이 수는 버리는 것도 아니고 살리는 것도 아닌데요. 상대의 수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기훈 사단이 살리자니 너무 돌이 무겁고 계속 시달릴 것 같고 버리자니 좀 컸거든요. 네. 20초. 하나, 둘, 셋. 조그맣게 네. 잡으려면 주겠다는 뜻일까요? 네, 지금 김명훈 초단이 최대한 작게 욕심을 내지 않고 끊어갔는데 지금 장면에서는 최기훈 사단도 버리는 작전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이러고 살리네요. 이건 버리겠다는 수는 아닌데요. 네. 묘하게 리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런 하나, 비상수단을 둘, 계속 연달아 셋. 준다는 것 자체가 지금 최기훈 사단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상대를 혼란스럽게는 만들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수들이고요. 평범하게 가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계속 저런 수를 두는 거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번에는 또 버리네요. 최기훈 사단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지금은 갈팡질팡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방금 전에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못 끝나요? 끊으면은 꽉 있는 자세가 괜찮죠. 그 전에 붙이고 들여다본 교환이 흙이 득이 되어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묘하게 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버리긴 버리는데 이렇게 버리겠다는 뜻이었군요. 어쨌든 최기훈 사단도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중앙 쪽 수순이 주요했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막으면 네. 당연히 끊죠. 지금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살리면 이쪽에 약점도 있고 흙이 괴롭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데 이렇게 버리면 좀 실전보다 크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그림과 실전을 비교해 보면 많이 차이가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곳을 네. 붙여서 이때는 또 살리는 줄 알았는데요. 백이 이렇게 받았다면 그때는 살렸겠죠. 네. 저 교환 자체가 흙이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흙은 뭐 이쪽을 단수 치고 네. 나가고 백이 나갈 때 이렇게 이어서 뭔가 자연스럽게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흙의 의도였고 네. 김명훈 초단도 이렇게 되기보다는 이곳을 들여다봐서 이으면 그때 이 자리를 돌파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이 교환은 흙이 젖히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흙의 모양도 좀 망가졌죠. 그런데 이때 또다시 틀어 막으니까 이번에는 끊기가 쉽지 않아요. 네, 지금 한 수 한 수가 두기사 굉장한 뜻이 내포되어 네. 있습니다. 끊으면 이어서 자세히 보시면 아까 끊을 때 늘어서 싸우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 교환입니다. 이 교환은 흙이 득이죠. 흙이 다음에 돌파하는 자세도 있고 어쨌든 백은 이 자리는 둬야 하기 때문에 이곳을 뚫고 나간다면 네. 백이 이 자리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백도 뭐 뒤로 잡는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네, 이곳을 잡고 이렇게 한 칸을 협공을 해서 네. 일단 부분적으로는 백이 좀 득을 봤지만 최기훈 사단도 피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단수 쳤고요. 네. 네, 두터운 자리죠. 아직도 여기 가르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곳을 둬서 한 점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의 흐름은 김명훈 초단이 약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네. 이 중앙 접전에서는 백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더 좋은 형태로 처리가 될 것 같은 모양에서 최기훈 사단이 최대한 작게 버리고 변신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네. 자, 최기훈 사단이 위기를 아주 잘 넘겼습니다. 우상 쪽 수순 보시죠.
네, 지금 패를 걸어가고 좌변 쪽에 패감을 썼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중앙에서 어쨌든 흑의 입장에선 최선으로 처리가 됐지만 그래도 백이 득을 보긴 본 거죠. 애초에 그 처음의 형태와 비교를 하면 백이 약간 득을 본 것 같기도 한데 흑이 버리는 그 사석 작전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전체적인 넷, 균형을 살펴보면 뭐 다섯, 이제부터의 여섯, 승부라고 볼 수도 일곱, 있겠습니다. 여덟. 네, 지금 우상기의 패가 워낙 중요한 패이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후퇴를 할 수가 없죠. 이만한 20초. 가치가 되는 하나, 팩감이 서로 간에 둘, 있어야 되는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4번 남았습니다. 김명훈 초단이 첫 번째 초읽기를 썼습니다. 여기까지 초읽기를 한 번도 안 썼었네요. 네. 그만큼 지금까지는 크게 어려운 자리는 없었습니다. 사실 고민이 된다면 최기훈 사단이 고민이 되는 자리가 많았죠. 단지 김명훈 초단이 20초. 초읽기를 한 번 더 하나, 사용하지 않고 둘, 중앙 셋, 접전에서 약간 넷, 미숙했기 때문에 다섯.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면으로 남습니다. 신예 기사들의 바둑을 보면 이 정도로도 20초. 충분하다 하나, 싶어서 스스로 선을 둘, 긋는 모습을 많이 볼 셋.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것은 다섯, 예전의 여섯, 선배들과 비교를 일곱, 해보았을 때 여덟. 아무래도 제한 시간이 좀 짧아진 그런 측면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면을 또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는 혹평을 하거든요. 네. 안일하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초인류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을 그을 필요는 없죠. 뭐 한국의 신예 기사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20초. 중국의 신예 하나, 기사들이 그런 현상이 둘, 더 심한 것 셋. 같은데요. 넷, 그래서 그런지 중국은 어느 정도의 강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절대 강자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강자가 되려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선을 긋고 타협을 하는 이런 진행을 해서는 좀 그런 강자가 되기 힘들죠. 뭐 혜성같이 나타나서 2초. 세계대회를 우승하는 90후 세대들이 계속 나오고 셋. 있지만 넷, 2연패는 다섯, 거의 없어요. 여섯, 계속해서 우승자도 일곱, 바뀌고 있죠. 네. 여덟, 2013년에 있었던 열, 세계대회에서 뭐 흑, 중국이 휩쓰긴 마지막 했는데 초읽기입니다. 중국의 절대 강자는 없죠. 최기훈 사단 중앙에서 바둑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최기훈 사단이 예전에 농심배 한국 대표로 참가를 했을 때 마지막 당시 하나, 중국의 판팅이 둘,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셋, 그 초반에는 넷, 굉장히 판을 잘 짰는데 다섯, 중반 이후 무너지는 여섯, 모습이었고 일곱, 사실 여덟,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최기훈 사단이 좀 열세인 것만은 분명했죠. 상대는 세계대회 우승자이고 하다 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단지 최기훈 사단에게 아쉬웠던 부분은 첫 세계대회 그 단체전 참가에서 본인의 바둑을 제대로 보여주질 못했어요. 승패를 떠나서 그런 점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역시 경험이 좀 쌓여야죠. 마지막 김명훈 하나, 초단도 둘, 이제 갓 입단한 셋. 신예 기사인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처음부터 뭐 세계대회에 여덟, 나가서 우승하고 그럴 수는 아홉.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면서 경험을 쌓고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초인류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네. 뭐 요즘에는 어릴수록 노련하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노련하긴 하지만 신이들이 갖고 있는 맹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데요. 네. 현재 한국 랭킹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박정환, 김지석, 이세돌 구단의 어린 시절 바둑을 보면 이제 초단이나 2단 시절의 바둑이죠. 당시의 바둑을 보면 전혀 노련하지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좀 무모할 정도로 일방적인 바둑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자신의 색깔이 뚜렷했죠. 네. 마지막 하나, 오히려 그렇게 바둑을 두면서 점점 다섯, 깨우쳐 가는 여섯, 것이 초인류 일곱, 기사가 되는 여덟.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워낙 입단하는 순간부터 노련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력이 강하지만 성장을 하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느껴집니다. 20초. 네,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 하나, 둘, 어느새 셋, 중앙에 또 최기훈 넷, 사단이 다섯, 여섯, 아카산 부대를 일곱, 투입했죠. 네. 여덟. 최기훈 사단의 바둑을 보면 항상 선실리 후탁이에요. 김명훈 초단이 흑에게 패를 양보하면서 좌상귀에서 상변, 좌변에 걸치는 큰 모양을 만들었고, 최기훈 사단이 지금 한 점을 중앙 쪽에서 침입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장 공격하기에는 백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 상변 쪽에서부터 전단을 하나, 구하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김명훈 초단이 저렇게 기대어가는 수법은 괜찮아 보입니다. 프로의 대국에서 단곶말을 일직선으로 잡으러 가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나오는 작전이 저와 같이 성동격서의 작전이죠. 마지막 지금 바둑에서는 하나, 둘, 서쪽에 셋, 있는 저 흑한 점을 넷, 노리지만 상변 쪽을 건드리면서 뭔가 일곱, 백도를 여덟. 정돈시키고 있습니다. 흑도 우상에는 꽤 집을 만들었네요. 네, 일단은 최기훈 사단이 집으로 최대한 버티고 있고, 백의 형태를 최대한 두텁게 해주더라도 중앙 쪽 타개에는 자신이 있다는 뜻이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 장면에서 과연 흑이 어떻게 받아야 할지, 네, 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흑이 둔 호구가 빈삼각의 형태이지만 네. 저수 이외에는 다른 수는 지금 상황에서 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꼬부리는 딱 한 수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한 3급 사활 정도 되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는 과연 중앙 쪽에서의 처리가 어떻게 될지. 네, 이 바둑 최후의 전장은 중앙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네. 일단 그 전에 상변에서 재미있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네. 살펴보죠. 네, 이쪽을 두었는데 여기서 무심코 이렇게 있기가 쉽거든요. 있는 것과 실전처럼 두는 것의 차이는, 네. 실전은 단수치고 이었을 때 흑이 손을 뺄 수가 있지만, 있고 백이 있는다면 이제는 수가 납니다. 네. 단지 백이 수를 내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수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두고 흑이 그냥 단수 치는 것은 쉽게 한 수 부족이죠. 네. 흑도 가장 어렵게 버티는 수가 이수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응수하실 수 있다면 기력이 1급 정도는 되는 거예요. 네. 언뜻 보면 일단 막는 수가 눈에 들어오죠. 네. 이 자리가 급소 같은데 이렇게 붙이면 뒤에서 뭐 메꾼다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그림이고요. 네, 흑이 한 수 빠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오히려 후퇴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급소를 상대에게 오히려 내주고 이때 뒤에서 들어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법이죠. 그렇군요. 늘면 뒤에서 이어서 네. 단수 치면 단수 쳐서 한 수 빠릅니다. 이 두 점은 살아가지만 네 점이 잡히죠. 그럼 있는 것과 꼬부리는 것 선수가 바뀌는 셈인데 엄청난 차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프로 대국에서는 이런 거 한번 잘못 뒀다가는 네. 그대로 승부가 뒤바뀌게 됩니다. 네, 있고 이어서 지금 네. 중앙으로 이제 한 칸을 띄어서 탈출을 했죠. 네. 만약에 그냥 이었다면 백이 중앙을 선점할 수 있었던 거죠. 이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막히게 된다면 바둑은 끝입니다. 그렇네요. 들여다보고 있는 데까지 진행이 됐고 김명훈 초단이 이 흑의 침입 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것이 과연 정확한 형세 판단에 의한 타협일지 아니면 공격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늦췄을지 이제 그것은 김명훈 초단만이 알 텐데요. 이렇게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데요. 일단 흑은 도처에 실리가 많죠. 뭐 이곳에도 굉장히 집이 크고 전체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집이 나고 있는데 네. 백은 이 부분에 약간의 집이 있지만 결국은 이곳에서 얼만큼 집을 낼 수 있는가가 승부입니다.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최기훈 사단은 어쨌든 계속 밀고 들어가서 뭔가 백진영을 깨야겠죠. 네. 자, 좌상 경계선이 승부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수순 지켜보시죠. 자, 최기훈 사단은 그냥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깊숙이 들어가서 물어보는데요. 네, 항상 최기훈 사단의 바둑을 보면 상대를 쉽게 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만 물어보는 정도일까요? 글쎄요. 지금 주변에 백돌이 워낙 두터워서 부분적으로 수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냥 이대로 방치하자니 약간 아쉬운 감은 있거든요. 마지막 흑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둘, 활용만 할 수 있다고 셋, 해도 만족입니다. 5, 6, 7, 8, 9. 네, 일단은 보류를 하고 밀어가네요. 좌상을 붙여서 물어본 수, 바로 수를 못 낸다고 해도 이 교환이 크게 손해는 없었던 거죠? 저수가 손해가 될 리는 없고요. 네. 오히려 나중에 팩감을 쓴다던가 할 때 득이 될 수 있고 뭐 그 외에도 반대쪽을 껴붙이는 것이 확실한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 교환은 흑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네, 어느 정도는 백도 집을 냈네요. 이제 좌측으로 좌변 쪽으로 흑이 깎아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사실 김명훈 초단의 입장에서도 저렇게 밀어왔을 때 과연 치받을 수 있는가 약간 뒷맛이 나쁘긴 하거든요. 네. 집을 생각한다면 치받아 둬야 하긴 하는데요. 20초. 하나, 네, 치받아 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최기훈 사단 쪽에서 좌변 형태에 대해서 뭔가 활용을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봐야겠죠. 분명 맛이 나쁜 자리이긴 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좌상기에 미리 교환해 셋, 두었던 흑 한 점을 넷, 이용해서 뭔가 활용 5, 수단이 있는지 6, 7, 8, 9. 네,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일단 연장책을 하나 쓰면서 정확한 수익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훈 초단 판 전체를 둘러보는 모습인데요. 개가를 해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정확한 형세를 좀 판단해보는 그런 모습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최기훈 사단 고민 끝에 붙이는 수를 택했습니다. 네, 이대로 다 집을 내주기에는 좀 커 보여요. 그렇습니다. 백이 끊고 흑도 끊었을 때 그때 백이 뭐 삼선을 두, 내려선다든가 하면서 하나, 버티지 못한다면 셋, 자연스럽게 넷, 아래쪽에 101점은 다섯, 흑의 수중으로 넘어갈 수 여섯, 있습니다. 7, 8, 9, 10, 100, 3번 남았습니다. 최기훈 사단이 장고를 하는 동안 김명훈 초단도 이 상대가 이런 수단을 둘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요. 하지만 정확하게 읽어봐야죠. 지금은 한 수만 삐끗해도 그대로 던져야 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모양이 좀 사나워서 백도 아무 수도 안 내주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형태에서 애초에 흙이 붙여갔던 그곳의 한 칸 위로 그냥 사선 쪽에서 단수를 친다면 무난한 타협이고요. 그것이 20초. 아니라 삼선을 내려선다면 둘, 네. 수읽기의 셋. 충돌입니다. 넷, 다섯, 아, 타협이네요. 네, 지금 수가 난다고 본 거죠. 혹시 이 정도로 집으로 괜찮다는 판단은 아니었을까요? 지금은 형세 판단보다는 네. 부분적인 수읽기를 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저렇게 후퇴하는 것과 버티는 둘, 수가 한 10집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네. 다섯, 네, 일단 수읽기를 여섯, 해봤겠죠.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면 흑도 좀 소득을 올렸는데요. 일단 최기훈 사단이 원하는 것은 얻어냈습니다. 좌변은 서로 간에 어렵지 않게 타협을 했습니다. 백이 버티는 수단은 없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네, 실전에서는 이렇게 단수를 쳐서 타협을 했고요. 네. 지금 이렇게 늘어서 버티는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뒀다고 해도 네. 딱히 한눈에 수가 나는 것이 보이진 않거든요. 백의 약점들이 노출은 돼 있지만 수만 안 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한번 두 대국제 생각을 쫓아가 보죠. 이쪽을 두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가장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100% 수가 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두는 수와 또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끝낸 수 두 가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뭐 모양상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받아만 주면 끊고 단수를 쳐서 바로 걸리죠. 따내는 것과 이제 두 점이 네. 맛보기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두게 되는데 일단 이수와 이수 어느 쪽이 정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읽기는 어려운 자리이고 네. 일단 이렇게 두는 것을 살펴보면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자니 잊고 이을 때 끊으면 양단수죠. 이것도 딴에서, 걸리네요. 네, 수가 났고 네. 그렇다면 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두어야 하는데 잊고 네, 이곳을 잊고 네. 이렇게 나갈 때 맛은 굉장히 나쁩니다. 뭐 늘고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장면에서 그냥 단수를 치는 것도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제는 이으면 네. 이렇게 뒤로 돌리니까요. 사실 웬만큼 기력이 강하지 않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좀 시간을 들여서 수읽기를 해봐야 되는 장면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김명훈 초단은
감에 의존하긴 했지만 네. 수가 난다고 보고 후퇴를 했고 최기훈 사단도 원하는 바를 이뤘기 때문에 지금은 형세 균형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네. 백이 약간 좋았던 형세에서 이제 미세한 쪽으로 흘러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의 끝내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백이 만약에 좌변에서 버텨서 흑이 수를 냈다면 마지막 그건 바둑이 하나, 정말 끝나는 장면이었죠. 네. 셋, 김명훈 넷, 초단이 안전한 선택을 여섯, 했습니다. 7, 8, 좌변의 처리가 아홉. 끝나고 나서 김명훈 초단이 하변 쪽에서 이제 최대한 실리를 얻고 있고, 네. 앞으로는 누가 더 정교하게 두느냐의 싸움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전체 100집은 70집 가까이 나는데요. 지금 그 수가 있습니까? 이걸로 차단이 된다는 뜻인가요? 저 수가 통한다면 묘수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다면 이건 백의 피해가 너무 큰데요. 네, 여기서 2점을 끊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백도 그럼 흑을 끊을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와서 일곱, 꽉 있자니 여덟. 후퇴입니다. 그것은 손해예요. 네, 일단 연장책을 쓰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두는 수까지 됩니까? 네, 중반에 최기훈 사단이 무시무시한 노림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 바꿔치기 같은 느낌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은 어느 쪽을 얻게 되는 건가요? 백은 중앙 쪽에 있는 흑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흑은 우하 쪽의 백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쪽이 훨씬 크지 않나요? 일단 당장은 우하기가 좀 커 보이긴 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저수가 좋습니다. 지금은 중앙에 단수는 아껴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최기훈 사단 정확하게 찔러 들어가서 이득을 받습니다. 대단하네요. 지금 최기훈 사단이 두어간 수법은 이런 속기 기전에서 20초. 랭킹 10위권 안쪽에 강자라고 둘, 해도 과연 발견할 셋,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넷, 어려운 수법이었거든요.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랭킹 아홉. 62위의 최기훈 사단 만만치 않습니다. 김명훈 초단에게 불행 중 다행이라면 의외의 역습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변에서 약간 손해를 봤지만 지금 끊어간 그 자리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엄청나게 큰 자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나마 하나, 균형을 맞출 수 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점을 수중에 넣으면서 중앙집도 많이 불었고요. 집의 균형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자, 우하 쪽 최기훈 사단의 노림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는데요. 네. 이번 KBS 바둑왕자 네. 첫 대국부터 묘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흙이 끊어가려고 한다면 네. 이 두 수밖에 잘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끊어가면 끊어서 다음이 네. 없죠. 맛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어가려고 한다면 이때는 백이 먼저 들여다보는 수순이 나옵니다. 네. 이으면 이건 연결이 됐고요. 연결이죠. 네. 끊어도 이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붙인 수가 묘수예요. 네. 일단 두 점을 살리면 그때 이렇게 두어서 지금 들여다보면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찝어가는 수가 성립하게 됩니다. 끊어도 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교환을 하지 않고요. 네. 그냥 들여다본다면 네, 이것이 실전이죠. 네. 실전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먼저 단수를 쳤고 네. 지금도 받아주는 것은 이렇게 두어서 이 붙인 수가 차단이 되는데 실전처럼 찝어가는 수가 묘수였습니다. 그렇군요. 흙돌이 이곳에 있다면 이 수는 성립하지 않는데 네.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립을 해요. 네, 대단한 묘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모백이 응수가 없군요. 네, 대책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으면 이곳을 이어서 이제는 전부 차단이 됐죠. 어쩔 수 없이 타협이 되었는데 네. 끊고 네, 이렇게 단수를 치니까 나중에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 중앙 쪽은 끊어갈 수 있지만 뭐 네. 연결하면 그만이고요. 엄청난 이득을 받습니다. 하지만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김명훈 초단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두었기 때문에 네. 이곳에서의 손실을 어느 정도는 만회를 했고 네, 지금은 미세하거나 최기훈 사단이 약간 우세해 보입니다. 뭐 중앙은 좀 불었지만 그래도 이쪽이 워낙 커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수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이쪽을 버리자마자 흙이 이곳을 이으니까 백이 이 자리를 두었거든요. 네. 네, 지금 밀고 끊어간 장면인데 이수는 무조건 이 자리가 커 보이는데요. 어차피 백이 이곳을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면 이쪽을 두지. 약간 최기훈 사단이 우세하다고 느껴지는 찰나에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네, 뭐 이봐도 끝까지 봐야겠네요. 자, 좀 더 미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전 보시죠. (20초) 하나, 최기훈 사단이 셋, 엄청난 묘수를 들고 나와서 다섯, 득을 받지만 여섯. 바둑이 그렇다고 해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운 건 아니네요. 방금 전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 실수가 아니었다면 최기훈 네. 사단이 좀 우세를 쥐었던 것 같은데 최기훈 사단이 우하 쪽을 수중에 넣고 나서 마음이 좀 느슨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 망의 소득을 하나, 올렸기 때문에 둘, 좀 방심을 한 느낌이 있습니다. 넷, 그 사이에 다섯, 백은 여섯, 좌변, 우변, 일곱, 큰 자리를 여덟. 두 번이나 갔습니다. 네, 이제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끝내기 승부가 되었습니다. 20초. 마지막 하나, 둘, 아주 셋, 유리한 바둑에서 조심해야 될 다섯. 게 물론 상대의 흔들기도 있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방심이거든요. 네, 보통 낙간파 기사들이 방심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기훈 사단이 비간파에 오히려 세밀한 부분에서 좋은 능력을 발휘하는 기사인데 의외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마지막. 경우에는 하나, 냉정을 둘,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변이나 우변 끝내기, 뭐 하변처럼 직접 돌을 잡으면서 보는 득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자리들이죠. 네. 최기훈 사단이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김명훈 초단이 노련하게 이쪽 저쪽 끝내기를 하면서
추격을 했고 마지막 지금은 턱 밑까지 하나, 쫓아왔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0초) 하나, 둘, 셋. 네. KBS 바둑왕전은 패자 부활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패한다고 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1회전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패자조로 가기 위해서는 졌을 때에도 화살 하나를 더 갖기 위해서는 일단 승자 1회전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회전 패자부터 셋, 그 기회가 주어지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백이 이은수는 마지막 하나, 끝내기로 득인가요? 손해죠. 그냥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게 더 득이었을까요? 당장 그냥 들어가는 것은 득이 없고요. 네. 네, 그곳은 좋은 끝내기가 남아있는 자리였는데 네, 일단 약간 백이 손해를 봤습니다. 김명훈 초단이 중반 전투는 자신이 있고 끝내기가 20초. 약점이다라고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 둘, 방금 이은수가 딱 셋. 그렇네요. 넷, 다섯. 네, 정말 신의 기사라고 믿기 어려운 끝내기 실수인데요. 자, 끝내기 부분에서 또 백이 정밀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상변 모양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장면인데요. 네, 자세히 계산해 보니까 네. 이쪽은 처리가 되어 있고요. 오히려 최기훈 사단이 이곳에서 느슨해가지고는 역전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득을 봤는데도요. 일단 이곳과 이곳이 컸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약간 백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앙 쪽으로 오고 제 연장책으로 이곳을 두었는데 네. 이수는 눈을 의심케 하는 실수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정수인가요? 일단 실전 진행을 보시면 네. 이곳을 두고 네, 이쪽을 찔러서 네. 단수를 치고 이렇게 단수를 쳤기 때문에 먼저 집 계산을 해보면 8집에 9, 10, 11집이 났죠. 네. 그런데 백이 이렇게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으면 끊어서 어차피 11집이에요. 네. 이런 곳은 가만히 놔두고 나서 나중에 백이 이렇게 있는 끝내기가 좋은 끝내기입니다. 흙이 막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잡으면 네. 그때는 이렇게 붙여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교환이 되는 실전과는 차이가 있죠. 그렇군요. 네. 붙이면 따고 이을 때 나중에 들어가면 네. 8집이 나고 흙이 막으면 6, 8, 10, 12집. 반반으로 세면 10집인데요. 한 집 손해봤죠. 그렇군요. 네. 크게- 미세한 바둑에서는 한 집이 결정적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자리는 아닌데 네. 일단 연장책을 쓰다가 좀 실수가 나온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더욱 미세한 바둑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역시나 끝내기가 중요한 바둑입니다. 자, 끝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나왔는데 자, 이걸 또 의식하면 안 되겠죠. 하나, 그렇죠. 최대한 빨리 둘, 냉정을 되찾는 것이 셋, 중요하고 넷, 현재 상황에 다섯, 집중을 하는 것이 여섯, 중요합니다. 일곱, 여덟. 김명훈 초단이나 최기훈 사단 그 정도의 끝내기 실력이라면 이미 실수였다는 건 눈치를 챘겠죠. 금방 알죠. 그리고 네. 실제로 대국을 하다 보면 그 상대 대국자의 제스처나 뭔가 공기가 묘하게 변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다섯, 실수를 하거나 여섯, 또는 좋은 수를 일곱, 주었을 때 여덟, 상대의 아홉. 몸집 하나, 사소한 움직임 하나까지도 순간적으로 느껴져서 그 실수를 알아채거나 하곤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한 번 더 중앙을 갈수하겠다는 끝내기로 보이네요. 그 자리까지는 선수가 됩니까? 네, 이번에는 또 최기훈 사단 쪽에서 실수를 합니다. 오늘 두 기사 끝내기가 좀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 끄는 수가 그런가요? 네. 지금 끄는 수가 아니라 그 전에 미리 들여다봐 놓고 우변에 끝내기를 했기 때문에 먼저 역습을 당하고 있고 네. 중앙에 20초. 들여다보는 수를 하지 하나, 말고 우변을 이었어야죠. 셋, 넷, 먼저 한 수순에 좀 문제가 있었군요. 네. 물론 이제 와서는 끝내기 실수를 해도 뭐 많이 손해를 봐야 반집 손해거나 아니면 뭐 어차피 부분적으로는 손해여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데 20초. 하나, 그런 것을 둘, 떠나서 셋, 두 대국자가 부분에서 정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끝내기들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김명훈 초단이 상변에서 한 집 손해를 보면서 그때는 흙이 반집이라도 이기는 바둑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최기훈 사단이 또 끝내기에서 실수를 했어요. 그럼 다시 미세해진 건가요? 네, 반집 승부 같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기사가 젊은 여섯, 기사답지 않게 끝내기에서 일곱, 실수를 연발하고 여덟. 있습니다. 지금 최기훈 사단이 중앙 쪽에서 당한 것이 괜히 교환을 하나 해놨다가 역끝내기 4집을 당했거든요. 그 역끝내기 4집을 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고 선수 4집을 당했죠. 혹시 반집 승부라면 지금부터의 20초. 수순으로 이 승부가 바뀔 수도 있나요? 이제는 더 이상 승부가 바뀔 틈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많이 정리가 된 거죠. 방금 전에 두 대국자의 실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나오기 힘든 실수인데 하나, 워낙 둘, 초반부터 셋, 중후반까지 넷, 계속 만만치 않게 다섯, 삿바 싸움이 이어지다 여섯, 보니까 일곱. 마지막에 집중력을 조금 잃는 모습이에요. 네. 평소답지 않은 그런 실수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아무리 포석을 잘하고 중반에 전투를 잘한다고 해도 마무리에서 이렇게 정교하지 못하다면 결국엔 또 상대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건데요. 보통 신예 기사끼리의 대결에서는 마지막 끝내기에서는 하나, 별로 할 말이 둘, 없어야 하는데 네. 오늘은 끝내기에서 할 네. 이야기가 많아졌네요. 5, 6, 뭐 단순 일곱, 비교를 하자면 여덟, 상변 아홉. 백의 실수와 중앙 흑의 실수 어느 쪽이 더 손해인 건가요? 지금 비슷해 보입니다. 네. 서로 한 집씩 손해를 봤어요. 오히려 최기훈 사단이 더 손해를 본 것 같네요. 최기훈 사단이 손해 본 것은 한 집이 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끝내기도 몇 곳 남지 않았습니다. 미세하기 때문에 두 선수도 거듭 개가를 해보고 있을 텐데요. 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뭐 정확히 형세를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마무리를 하는 손길이 비교적 빠른 걸 보면 두 선수도 이미 승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제 마지막 반패를 이으면 끝이 났죠. 백의 반집승 같습니다. 마지막 공배를 흑이 메우네요. 그럼 김명훈 초단이 반집을 남기는 건가요? 네, 반집 승부에서는 개가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네. 이제 마지막 공배를 계산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반집을 패하거나 한 집 반을 승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집 반까지 차이가 날 바둑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 반집승 같고요. 그렇다면 최기훈 사단이 끝나기 일보 직전에 그 중앙에서의 실수가 참 아쉽습니다. 반대로 김명훈 초단은 그 작은 빈틈을 잘 찔러 들어가서 네. 마지막에 역전 반집을 읽어내네요. 네, 반집이죠. 백은 64, 네, 흑은 70입니다. 네. 반면 6집. 오늘 바둑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최기훈 사단이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 역시 마지막 끝내기 실순일까요? 네, 마지막 중앙에서 처리만 잘했다면 이겨 있는 바둑인데
네, 지금도 뭔가 충격을 받은 듯이 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훈 초단 승리하면서 승자 2회전에 진출했습니다. 프로 입단 이후에 첫 번째 본선 무대가 KBS 바둑왕전이었는데요. 승자 1회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기훈 사단은 다음 길을 또 기약해 봐야겠네요. 네, 오늘 역전 반지패로 아쉽게 1회전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기훈 사단 아쉽게 2회전 진출 티켓을 내주고 말았는데 분명히 기회가 있는 바둑이었어요. 네, 마지막에는 기회가 있었고요. 또 김명훈 초단은 최근에 입단하자마자 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역전승을 통해서 계속 이기게 되고 자신감이 붙으면서 인류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를 더욱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KBS 바둑왕전에서도 김명훈 초단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나연 3단 대 윤찬희 3단의 대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